결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나랑 해요. 딱 1년만. 오랜 연인과의 결혼을 앞둔 한서진은 약혼자가 자신의 사촌 동생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파혼은 단순한 사랑의 끝이 아니라 그녀가 수년간 이끌어온 핵심 사업의 지배권까지 잃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집을 나온 그날 밤, 서진은 한바에서 자신을 프리랜서 투자 자문가라고 소개하는 낯선 남자 강지훈을 만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 하나의 거래를 시작한다. 단 1년짜리 결혼이었다. 오빠, 지금 내 눈앞에서 그 말을 다시 해봐. 한서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청담동 웨딩숍의 비공개. 피팅룸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입을 드레스가 걸려있던 공간 한복판에서 이민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채 굳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한유라가 서 있었다. 서진보다 3살 어린 사촌동생, 명절마다 서진의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더 챙김받았고,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늘 서진의 팔짱을 끼며 언니밖에 없다고 웃던 여자였다. 유라의 립스틱이 민재의 셔츠 깃에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서진이 조금 전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장면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민재는 한숨부터 쉬었다. 서진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야. 서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럼 복잡하게 설명해봐. 유라가 다급히 앞으로 나섰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언제부터? 서진이 묻자 유라가 입을 다물었다. 민재가 대신 대답했다. 그게 지금 중요해. 그 한마디에 서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중요하지. 결혼을 2달 앞둔 내 약혼자와 내 사촌 동생이 언제부터 나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 민재가 이를 악물었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관심이 있었는데 너한테 중요한 건 늘 회사였어. 사업 실적 이사회. 결혼 준비도 비서한테 맡긴 사람이 이제 와서 배신당한 여자처럼 굴지 마.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냈다. 그리고 대리석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배신당한 여자처럼 구는 게 아니라 배신당한 여자가 맞아. 그리고 오늘부터 넌 내 약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유라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죄책감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할 만큼 빠르고 계산적인 반응이었다. 그녀는 곧 눈물을 글썽이며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다. 언니, 제발 이렇게 바로 결정하지 마. 큰아버지도 계시고 두 집안 사업도 있잖아. 나 때문에 언니가 다 잃으면 나는 평생 못 살아. 서진은 손을 피했다. 그 말이 이상했다. 사랑을 빼앗은 사람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도 결혼도 아닌 두 집안 사업이라는 사실이. 민재 역시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감정적으로 파혼 선언하지 마. 다음 주에 성진그룹하고 공동투자 최종 검토 들어가. 네가 지금 이 결혼을 깨면 양가 신뢰가 무너져. 내 아버지가 내 프로젝트 계속 맡길 것 같아. 서진은 그제야 확신했다. 적어도 이 순간 두 사람에게 그녀와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만들어온 미래전략본부의 복합유통 프로젝트였다. 민재의 동진그룹과 서진의 한명그룹이 지분을 나누고 외부 대형 투자자를 끌어들여 완성하는 사업. 그것만 성공하면 서진은 단순한 전략실 임원이 아니라 차기 경영진 후보로 올라설 수 있었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하루만 생각해. 네, 자존심 때문에 수천 명이 엮인 사업까지 흔들 필요는 없잖아.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자존심. 그녀가 천천히 웃었다. 남의 여자랑 키스하다 들킨 남자가 지금 내게 경영 책임을 가르치네. 그리고 유라를 보았다. 너도 기억해. 내가 오늘 파혼하는 건 네가 민재 오빠를 빼앗아서가 아니야. 내 가족인 척하면서 뒤에서 내 인생을 거래한 사람들과 더는 한편이 될 수 없어서야.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웨딩숍을 나왔다. 등 뒤에서 민재가 이름을 불렀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간 뒤
더 선명해졌다. 한명그룹 회장인 아버지 한정석은 서진이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손바닥으로 서재 책상을 내리쳤다. 결혼을 깨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딸의 상처보다 거래 파기의 위험이 먼저 묻어 있었다. 민재가 유라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대답하자 정석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유라가 철이 없는 건 알고 있었다. 민재도 내가 불러서 따로 얘기하겠다.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서진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다른 문제라고요. 두 집안이 이번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파혼 소문이 나면 투자위원회부터 흔들릴 거다. 너도 전략본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그 정도 판단은 해야지. 서진은 아버지를 오래 바라봤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칭찬을 받기 위해 성적을 올렸고 회사에 들어온 뒤에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오래 일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은 점점 보고서와 숫자만 남았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최소한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딸 편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기대가 사라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정석이 냉정하게 덧붙였다. 네가 끝까지 파혼하겠다면 공동 프로젝트 책임자는 바꿀 수밖에 없다. 개인 감정으로 파트너십을 깨뜨린 책임자가 계속 사업을 맡을 수는 없으니까. 서진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누구로 바꾸실 건데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 하나로 충분했다. 설마 유라입니까? 정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웃음 같은 숨을 흘렸다. 아버지는 제가 왜 화났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시네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진은 회사로 돌아갔다. 불이 거의 꺼진 강남 사옥에서 그녀는 혼자 전략본부 사무실로 올라갔다. 파혼 직후에도 회사부터 찾은 자신이 우스웠지만 습관처럼 냉정해지지 않으면 당장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공동 프로젝트 폴더를 열고 지난 석 달간의 계약 변경 기록을 훑었다. 처음에는 단지 책임자로서 마지막 정리를 해두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몇 개의 숫자가 눈에 걸렸다. 동진그룹 측에서 요구한 외주 자문료가 2차례 수정돼 있었고 한명그룹 내부 검토가 끝난 뒤 다시 조건이 바뀐 흔적이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수정본 중 하나가 서진의 승인 계정으로 처리돼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 시각에 제주 현장 미팅 중이었다.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왜 내 승인으로 들어가 있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잣말이 낮게 떨어졌다. 그녀는 즉시 내부 접근 기록과 자신이 보관하던 원본 자료를 따로 대조하기 시작했다. 아직 무엇이 잘못됐는지 단정할 수는 없었다. 시스템상의 오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유라가 했던 말과 민재가 프로젝트를 유난히 강조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진은 회사 규정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던 업무용 백업 저장소에 승인 전후 자료와 이메일 기록을 정리해 보관했다. 증거를 모으겠다는 거창한 생각이 아니었다. 단지 내일 자신이 프로젝트에서 잘리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남겨두고 싶었다. 작업을 마친 그녀는 모니터를 끄며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은 오늘 약혼자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가족 안에서 자신이 서 있던 자리까지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서진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운전기사도 돌려보내고 혼자 택시를 잡아 한남동 골목 안쪽에 바에 내렸다. 회사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도 아니고 재벌가 자제들이 사진을 찍히기 위해 몰려드는 곳도 아닌 조용한 위스키바였다. 서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했다. 첫 잔은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삼켰고 두 번째 잔을 들었을 때 옆자리 남자가 말했다. 그 속도로 마시면 내일 후회할 텐데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검은 셔츠에 짙은 회색 재킷, 시계도 눈에 띄지 않았고 수행원도 없었다. 어딘가 비싼 분위기는 있었지만 과시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었다. 서진은 냉소적으로 물었다. 모르는 여자, 음주 속도까지 관리하는 게 취미예요. 남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관리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도 비슷하게 마셨다가 후회한 적이 있어서 그럼 경험담만 간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는 정말 더 말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 때문에 오히려 서진이 먼저 다시 입을 열었다. 보통은 여기서 기분 나빠하거나 계속 말 걸거나 번호 물어보던데요. 남자가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오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얼굴이라서요. 사람 얼굴 보고 그런 것도 알아요. 투자할 때 사람을 보는 일이 많아서. 무슨 일 하는데요? 투자 자문 비슷한 일 합니다. 프리랜서로. 서진은 남자를 한 번 더 훑어봤다. 프리랜서 치고는 말투가 너무 여유로운데 수입이 적으면 마음까지 급해야 합니까? 그 대답에 서진은 그날 처음으로 아주 짧게 웃었다. 그 남자는 강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진은 성만 말할까 하다가 결국 자신의 이름도 밝혔다. 한서진이에요. 그 순간 지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너무 짧아 서진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평범한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결혼이 깨졌어요. 서진이 너무 담담하게 말하자 오히려 지훈이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요. 정확히는 제가 깼죠. 결혼할 남자가 제 사촌 동생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거든요. 지훈의 시선이 잠시 차가워졌다. 이민재 씨가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내 약혼자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순간 둘 사이 공기가 바뀌었다. 지훈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동진그룹 이민재 상무와의 결혼 기사는 업계 사람이라면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설명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서진은 이상하게 그가 자신의 이름보다 민재의 이름에 더 익숙해 보였다고 느꼈다. 프리랜서 투자 자문가가 재벌가 결혼 기사까지 챙겨요. 그녀가 묻자 지훈은 태연하게 말했다. 대기업 간 혼인은 때때로 사업 구조와 연결됩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예 기사보다 중요할 때도 있죠. 서진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가볍게 술 마시러 온 남자가 하기엔 꽤 정확한 말이었다. 그녀가 무심코 공동 프로젝트의 문제를 한두 문장 언급하자 지훈은 상세 자료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구조라면 외부 투자자가 보는 건 두 집안 관계보다 계약 변경 권한일 겁니다. 누가 마지막 승인권을 갖는지가 불투명하면 사업 자체의 가치가 좋아도 들어오기 어렵죠.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바로 오늘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었다. 정말 프리랜서 맞아요? 서진이 묻자 지훈이 웃었다. 갑자기 취조 분위기네요. 투자자문 비슷한 일이라고 했죠? 보통 자기 직업을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거나 사실대로 말할 수 없거나.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에 재미와 경계가 동시에 스쳤다. 한서진 씨는 늘 사람을 그렇게 분석합니까? 그럼 저는 어느 쪽인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답하자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남았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발신자에는 단 3글자가 떠 있었다. 할아버지.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서진이 장난처럼 말했다. 밤 12시에 할아버지 전화 무시하는 손자라니 불효자네요. 지훈은 조금 씁쓸하게 웃었다. 결혼 얘기하실 게 뻔해서요. 결혼 네. 집안에서 원하는 상대가 따로 있습니다. 서진이 비웃듯 물었다. 설마 요즘도 그런 집안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지훈은 그녀의 잔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안 하는데도 대가가 따르는 집이 있어서요. 서진은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자신에게도 너무 익숙한 이야기였다. 다만 그 남자가 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진은 3번째 잔을 주문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멍하니 바 테이블을 바라봤다. 결혼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빼앗긴다. 가족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면 민재와 유라는
당분간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 속이 울렁거렸다. 반대로 그대로 파혼하면 아버지는 그녀를 사업에서 밀어낼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 조절에 실패한 여자 후계자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아주 위험하고 단순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상대가 민재가 아니면 되는 것 아닌가. 결혼 자체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하면 된다. 사랑도 집안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 계약만 지키고 끝낼 수 있는 사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다. 강지훈 씨. 네, 아까 결혼 때문에 할아버지 전화를 피한다고 했죠. 지훈의 눈빛이 서서히 깊어졌다. 그렇습니다. 나도 결혼 때문에 가족이랑 싸우고 있고요. 그런 것 같네요. 서진은 술 기운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듯 몇 초간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하루 중 가장 맑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한 장을 뜯었다. 재산 따로, 사생활 간섭 금지, 필요한 가족 행사에는 서로 참석, 상대방 이름으로 사업적 이익 요구하지 않기. 기간은 1년. 지훈이 그녀의 손끝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진이 마지막 문장을 썼다. 1년 뒤 아무 조건 없이 끝내기. 지훈이 처음으로 웃음을 거뒀다. 한서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진은 메모지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결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나랑 해요. 딱 1년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잔을 내려놓았다. 됐어요. 내가 오늘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미쳤나 보네요. 방금 말은 잊어요.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지훈의 손이 메모지 위에 놓였다. 잠깐 서진이 멈췄다. 그는 종이에 적힌 5줄을 아주 천천히 읽었다. 마치 즉흥적인 농담이 아니라 실제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또 한 번 이상했지만 서진은 지쳐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조건 하나 추가하죠. 뭔데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는다. 서진의 눈썹이 움직였다. 왜 그런 조건을 넣어요? 한서진 씨는 남이 자기 인생에 손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여서요. 그 말은 너무 정확해 잠시 불쾌할 정도였다. 서진이 차갑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요? 원하는 게 뭐예요? 지훈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저도 남이 정해준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메모지 아래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지훈. 망설임이 거의 없는 서명이었다. 합시다. 1년. 서진은 오히려 당황했다. 이렇게 쉽게요. 먼저 제안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순간 지훈의 눈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쳤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잔잔하게 대답했다. 적어도 오늘 본 한서진 씨는 압니다. 배신당했다고, 상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버림받을까봐 잘못된 결혼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도 프로젝트 계약 구조를 걱정하고 있고요. 서진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게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에요. 1년짜리 계약 상대라면 충분하죠. 지훈이 말했다. 서진은 한동안 그를 노려보다 결국 웃었다. 이상한 밤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남자와 끝났고 지금은 이름밖에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가난한 프리랜서쯤이라고 판단한 남자의 휴대전화에는 조금 지난 전부터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다. 그중 가장 최근 메시지는 태성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온 것이었다. 지훈은 화면을 확인한 뒤 서진이 보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어느 회의실에서 혼자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의 한서진과 지금 눈앞의 한서진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랐다.
그때는 그녀가 그를 구해준 줄도 몰랐지만 이번에는 그가 그녀의 인생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종이 위에 나란히 적힌 두 이름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에는 함부로 결정하지 말자. 적어도 그녀의 선택만큼은. 발을 나온 것은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뒤였다. 서진은 입구 앞에서 지훈에게 말했다. 내일 술 깨고 연락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어쩔 거예요. 지훈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없던 일로 하죠. 붙잡지 않고 계약은 두 사람이 동의해야 성립하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민재도 아버지도 오늘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수상한 이 낯선 남자만은 너무 쉽게 그녀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있었다. 서진은 택시 문을 열다 말고 물었다. 그럼 당신도 내일 마음 바뀌면 연락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왜 그렇게 확신해요? 이번에는 지훈이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서진의 얼굴에 머물렀다가 떨어졌다. 저도 꽤 오래 피하고 있던 문제가 있거든요. 택시가 출발한 뒤 서진은 뒷유리 너머로 그를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골목에 혼자 서 있었다. 몇 초 뒤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지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택시는 이미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저장된 이름을 바라봤다. 강지훈 프리랜서 투자자문.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바로 그 남자가 앞으로 자신이 지키려는 프로젝트의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한서진이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숙취도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도 아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는 새벽 2시 17분에 저장한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다. 강지훈 프리랜서 투자 자문. 몇 초 동안 그것을 바라보던 서진은 전날의 일이 술에 취해 만들어낸 기묘한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오전 8시 정확히 도착한 메시지였다. 어제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서진은 답장을 쓰다가 3번이나 지웠다. 아침이 되면 미쳤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질수록 오히려 그 선택이 더 논리적으로 느껴졌다. 민재와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 여부를 사업 능력과 연결한다면 적어도 누구와 결혼할지는 자신이 정하고 싶었다. 서진은 결국 유효해요. 대신 어제 메모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죠. 라고 보냈다. 지훈의 답장은 1분도 지나지 않아 왔다. 좋습니다. 점심 1시 광화문에서 봅시다. 서진은 화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바로 그때 아버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한정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저녁 민재네와 만나기로 했다. 너도 와. 서진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저는 안 갑니다. 한서진. 그리고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결혼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정석이 불쾌하게 물었다. 무슨 뜻이냐?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제가 고른 사람이랑 하겠다는 뜻이에요. 광화문에서 다시 만난 지우는 전날과 똑같이 단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다. 작은 독립사무실의 회의실을 빌려 계약서를 검토하자는 그의 제안에 서진은 조금 의아했지만 따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 테이블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계약서 초안이 놓였다. 서진이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다. 하룻밤 사이에 변호사까지 구했어요. 지우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투자 자문가에게 참 다양한 인맥이 있네요. 먹고 살려면 그렇죠. 서진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계약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양측의 재산과 채무는 철저히 분리하고 서로의 직업적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필요한 가족 행사와 공식 일정에는 합의하에 동행한다. 신체적 관계와 감정적 의무는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족이나 회사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는다. 마지막 조항을 읽던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건 어제 당신이 넣은 조건이네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서진은 펜을 돌리며 그를 바라봤다. 한 가지 더. 서로에게 사업상 부탁하지 않기. 내가 한명그룹 사람이라는 이유로 당신이 뭘 요구해서도 안 되고 나도 당신이 가진 고객이나 정보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의 눈빛이 잠깐 깊어졌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기. 이번에는 지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서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왜요? 그는 몇 초 후 펜을 내려놓았다. 거짓말의 범위를 정해야겠군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할 의무까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수정했다.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은 숨기지 않기. 지훈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이 한 줄이 언젠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처럼. 혼인신고는 사흘 뒤 이루어졌다.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화려한 웨딩홀도 기자도 양가 부모의 축복도 없었다. 서진과 지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찾았고 담당 직원 앞에서 나란히 앉았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무심코 물었다. 두 분 결혼식은 언제 하세요? 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 말했다. 아직 계획 없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정확하네요. 신고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도 세상이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건넜고 점심시간 직장인들은 커피를 들고 바쁘게 지나갔다. 서진은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다 갑자기 웃었다. 지훈이 물었다. 왜 웃습니까? 내가 진짜 모르는 남자랑 결혼했구나 싶어서요. 저는 이름도 알고 직업도 알고 있습니다. 직업은 아직 의심스럽지만 그럼 하나씩 알아가죠. 계약 기간은 충분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말에 둘 다 잠시 침묵했다. 서진은 먼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요. 알아간다는 건 계약 관리 차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훈은 태연했다. 서진은 왠지 자신만 민망해진 것 같아 입술을 다물었다. 그날 오후 혼인신고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석은 처음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몇 초간 서진을 바라봤다. 뭘 했다고? 혼인신고했습니다. 누구랑? 강지훈 씨요. 그게 누군데? 서진은 처음으로 조금 통쾌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제가 고른 남자요. 가족과의 첫 만남은 주말 저녁 한명그룹 회장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정석은 서진에게 취소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적으로 이미 혼인이 성립한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훈을 직접 보겠다며 불러들였다. 식탁에는 서진의 작은아버지 부부와 유라까지 앉아 있었다. 이민재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정석이 동진그룹과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놓은 상태였다. 서진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유라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니, 정말 결혼한 거야. 놀란 표정이었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민재는 서진 옆에 선 지훈을 위아래로 훑었다. 이 사람이야.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내 남편한테 이 사람이라고 하지 마. 민재의 턱이 굳었다. 지훈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했다. 강지훈입니다. 정석은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어디서 일하나 독립적으로 투자 자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속은 현재는 없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순간 시선을 피했고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민재는 아예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서진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건 알겠는데 아무나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결정할 필요까지 있었어. 서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지훈이 먼저 말했다. 이민재 씨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없으면 아무나가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지훈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닙니다. 회사 이름으로 사람값을 정하는 방식이 익숙하신 것 같아서요. 식사가 시작된 뒤 분위기는 더 날카로워졌다. 정석은 지훈에게 자산과 가족 배경을 캐묻듯 질문했고 지훈은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다. 부모 이야기는 짧게 넘어갔고 투자 자문으로 얼마를 버는지 묻는 질문에는 생활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만 했다. 그것이 민재의 신경을 더 건드렸다. 그는 마치 서진이 충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처럼 계속 지훈을 시험했다. 투자 자문을 한다면 이번 한명과 동진 프로젝트도 들어봤겠네요. 서진이 즉시 민재를 노려봤지만 지훈은 태연했다. 기사에 나온 정도는 압니다. 그럼 전문가 의견이 궁금하네요.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민재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지훈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물었다. 최종 계약 변경 권한이 양사 공동입니까? 민재의 미소가 멈췄다. 그건 왜 묻죠? 대규모 투자자는 초기 수익률보다 통제 구조를 먼저 봅니다. 공동사업인데 한쪽에서 부속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할인율을 높이거나 의사결정권을 요구할 겁니다. 정석의 눈빛이 바뀌었다. 서진 역시 지훈을 바라봤다. 그것은 자신이 최근 며칠간 확인하고 있던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민재가 날카롭게 말했다. 기사 몇 줄 읽고 꽤 아는 척 하시네요. 지훈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틀렸다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 순간 유라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었다. 그래도 언니는 대단하다. 갑자기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과 결혼하고 형부가 돈이 많지 않아도 언니가 잘 벌잖아. 서진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보다 지훈이 먼저 유라를 바라봤다. 맞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잘 벌면 좋은 일이죠. 저는 그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배운 적이 없어서 민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저녁이 끝난 뒤 서진과 지훈은 한명과 저택을 함께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서진이 긴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지훈이 옆을 보았다. 뭐가요? 당신을 데려다 놓고 연봉이 얼마냐, 집안이 어떠냐 평가하게 만든 거. 계약할 때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도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지훈은 몇 걸음 걷다가 멈춰 그녀를 바라봤다. 한서진 씨가 더 기분 나빠 보이던데요. 서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익숙해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면 항상 평가부터 받으니까.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재는 늘 그녀에게 강하니까 참으라고 했고 아버지는 후계자가 되고 싶으면 감당하라고 했다. 누군가가 괜찮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 어색해진 서진이 다른 이야기로 돌렸다. 그보다 당신 정말 뭐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질문입니까? 아까 투자 구조 얘기. 웬만한 자문가가 저렇게 바로 짚지는 못해요. 지훈은 잠시 앞을 보다가 대답했다. 여러 회사 일을 했습니다. 큰 기업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어디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서진은 그를 노려봤다. 편리한 답이네요. 그 순간 대문 밖에 세워진 검은 세단에서 한 남자가 급히 내려왔다. 그는 지훈을 보는 순간 허리를 숙이며 상무라고 입을 열었다가 지훈의 눈빛을 보고 황급히 말을 바꿨다. 강 선생님, 차가 왔습니다. 서진의 눈썹이 올라갔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방금 상무라고 한 것 같은데 상무한테 전화하려던 모양이죠. 너무 뻔뻔해서 서진은 오히려 어이가 없었다. 거짓말 진짜 못하네요. 지훈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그건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한 곳은 서진이 회사 가까이에 따로 보유하고 있던 성수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한명가의 집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지훈의 집을 사용할 경우 자신이
손님처럼 느껴질 것 같아 서진이 먼저 제안했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다시 한번 생활 규칙을 적었다. 서진이 말했다. 안방은 내가 써요. 원래 내 집이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서재 옆방이면 됩니다. 냉장고도 칸 나누죠. 그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계약은 애매하면 나중에 싸워요. 한서진 씨가 이혼 전문 변호사였으면 굉장했겠네요. 서진은 무시하고 계속 적었다. 집에 손님 데려올 때 미리 알리기, 서로 방 들어가지 않기, 회사 일 묻지 않기. 지훈이 손을 들어 멈췄다. 마지막은 수정합시다. 왜요? 묻지 않는 것과 간섭하지 않는 건 다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질문조차 하지 말자는 건 부부 연기할 때 부자연스럽죠. 서진은 피식 웃었다. 연기까지 세심하네요. 계약은 제대로 해야죠. 결국 두 사람은 물을 수는 있지만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로 수정했다. 그날 밤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혼자 웃었다. 분명 이상한 결혼이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민재와 미래를 이야기했을 때보다 몇 시간 동안 지훈과 생활 규칙을 정한 오늘이 오히려 숨이 편했다. 며칠이 지나자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동거는 예상과 달리 조용하게 굴러갔다. 지훈은 아침 일찍 사라졌다가 저녁이면 돌아왔고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집안에서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예의 바른 하숙생 같았다. 그런데 서진은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훈은 싸구려 커피와 고급 원두를 정확히 구분했고 와인 라벨을 보자마자 생산 연도와 특징을 알아봤으며 해외 기업 인수 사례를 거의 외우듯 설명했다. 어느 날 서진이 소파에서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다. 태성 쪽 투자 심사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지훈이 무심코 말했다. 태성은 숫자보다 경영진의 이해상충을 더 까다롭게 봅니다. 특히 대주주 가족이 얽힌 거래라면 독립심사를 말하던 지훈이 멈췄다.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계속해봐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거래를 본 적이 있어서 태성그룹 일을 했어요. 직접이라고 하긴 어렵고 직접이라고 하긴 어렵다. 투자 자문 비슷한 일을 한다. 여러 회사를 했다. 당신은 왜 모든 답을 반쯤만 해요? 서진의 말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겠습니다. 서진은 순간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렸다.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은 숨기지 않는다. 아직은 그의 과거가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 하나가 남았다. 그날 밤 서진은 새벽 1시가 넘도록 회사 자료를 보고 있었다. 민재 측에서 보낸 새로운 계약안에는 다시 한번 기존과 다른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눈앞이 어지러워졌지만 그녀는 노트북을 덮지 않았다.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가 식탁에 앉은 서진을 발견했다. 저녁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거짓말이네요. 왜요? 냉장고에 아침에 있던 음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서진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내가 뭘 먹는 것까지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서진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주방으로 갔다. 서진은 자신이 너무 날카롭게 굴었다는 걸 알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몇 분 뒤 지훈은 따뜻한 국과 밥을 작은 그릇에 담아 식탁 건너편에 놓았다. 간섭 아닙니다. 제가 배고파서 만든 김에 남은 겁니다. 먹든 버리든 선택은 한서진 씨가 하세요. 그리고 정말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 그릇을 바라봤다. 부탁하지 않은 도움을 받으면 빚을 진 것처럼 느껴지는 습관이 또 올라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감사 인사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결국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다. 아직 따뜻했다. 그녀는 혼자 한 숟가락을 먹다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식이면 반칙인데 다음날 회사에서는 훨씬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몇몇 임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다가 빠르게 피했다. 이미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문이 퍼져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유라가 서진 옆으로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뭐가?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더라. 언니가 민재 오빠한테 복수하려고 아무 남자랑 결혼했다고. 서진은 서류에서 눈도 들지 않았다. 그 소문,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 유라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왜 나를 의심해? 의심한다고 안 했는데. 서진이 그제야 그녀를 바라봤다. 찔려 유라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를 떠났다. 몇 분 뒤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고 서진의 표정이 변했다. 자신이 수정 요청을 보낸 적 없는 위험 조항이 다시 포함돼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문서가 전략본부장 최종 검토 완료 상태로 공유돼 있다는 점이었다. 서진은 즉시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 문서 배포한 사람 누구예요? 담당 팀장이 당황했다. 동진 쪽에서 최종본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승인도 확인됐다고 해서. 서진은 화면을 바라봤다. 똑같았다. 자신의 이름 아래 자신이 하지 않은 결정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며칠 전 백업해둔 자료를 떠올렸다.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가 프로젝트를 잘못 관리한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은 거실 창가에 서서 통화 중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상대방이 무언가 말하자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민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드리면 오히려 흔적을 지울 겁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지훈도 그녀를 발견했다. 몇 초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그는 조용히 통화를 끊었다. 서진이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물었다.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요? 업무 관계자입니다. 내전 약혼자 이름이 왜 당신 업무 통화에서 나와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진의 의심이 더 선명해졌다.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지훈은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진에게 전부 말하고 싶은 충동과 아직은 말할 수 없다는 판단이 동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가장 잘못된 쪽을 선택했다.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서늘해졌다. 우리 계약에서 중요한 사실은 숨기지 않기로 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다. 서진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결혼한 이 남자에게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비밀은 처음부터 자신과 무관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서진이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전 전화에서 분명 이민재의 이름이 나왔다. 게다가 지금 건드리면 흔적을 지울 겁니다. 라는 말까지 들었다. 서진은 현관 앞에 그대로 서서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물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전 약혼자와 당신 업무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데요? 지훈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확실하지 않은 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죠. 잘못된 정보라면 오히려 당신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또 시작이네요. 뭐가요? 당신이 먼저 판단하고 당신이 먼저 걸러내고 나한테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을 걸 당신이 정하는 거요. 지훈은 낮게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우리가 계약서에 뭐라고 썼죠?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은 숨기지 않는다. 지훈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문장은 자신이 직접 동의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말하는 순간 자신의 신분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연쇄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결국 또 한 번 최악의 방식으로 침묵을 택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서진은
헛웃음을 쳤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널 위해서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민재도 늘 그랬어요. 아버지도요. 그녀는 지훈 옆을 지나 방으로 향하다가 멈췄다. 당신까지 똑같이 하지 마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제야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전략본부 임원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재무 담당 이사가 대형 화면에 계약 변경 내역을 띄웠다. 본부장님 승인으로 처리된 외주 자문 계약이 3건 있습니다. 문제는 이 3건 모두 기존 예산보다 단가가 높고 특정 협력사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서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승인 시각, 계정, 전자서명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문서들을 본 적조차 없었다. 한정석 회장까지 참석한 회의라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다. 정석이 낮게 물었다. 네가 승인한 게 아니란 말이냐? 아닙니다. 시스템에는 네 승인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때 민재가 동진그룹 측 화상 연결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차분했다. 서진아,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양사 모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해. 서진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 승인 아닌 문서가 왜 내 이름으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죠.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최근 네가 파혼과 결혼 문제로 정신없었던 건 모두 알아. 네가 실수했을 가능성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의실 안 몇몇 임원이 시선을 내렸다. 서진은 그 순간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은지 이해했다. 그녀가 흔들렸고 개인사가 업무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 유라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입술 가장자리에 아주 희미한 긴장이 걸려 있었다. 정석이 결국 말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진은 프로젝트 실무에서 빠져라. 서진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저를 배제하면 현재 변경 이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해관계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그럼 임시 책임자는 누구죠? 이번에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큰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임시로 정리할게요. 언니 결백 확인될 때까지만. 서진은 그 말에 모든 조각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지하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이 차 쪽으로 걸어가자 그가 앞을 막았다. 잠깐 얘기하자. 비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서진이 멈췄다.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다. 동진 쪽 문서 흐름은 내가 정리할 수 있어. 네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내가 내부적으로 증언해주면 훨씬 쉬워지고.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조건은 민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조건이라기보다 정리할 걸 정리하자는 거야. 지금 네 결혼 누가 봐도 충동적이잖아. 그 남자랑 혼인신고 취소하고 양가에 네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인정해. 그러면 프로젝트도 다시 네가 맡을 수 있게 내가 아버지 설득할게.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것을 흔들림으로 착각한 듯 한 걸음 가까이 왔다. 유라 문제는 내가 정리할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적어도 서로 망가지는 선택은 하지 말자는 거지. 그 순간 서진은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다. 민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장면이었다. 그래야 파혼도 프로젝트 문제도 모두 감정적인 한서진의 실수로 남는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민재 오빠, 왜 내가 지금까지 오빠를 너무 오래 좋아했나 봐. 그래서 사람이 어디까지 비겁해질 수 있는지 몰랐어.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진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내 결혼이 실패하든 회사에서 쫓겨나든 그건 내가 감당해. 대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면서까지 오빠 도움받을 생각은 없어. 그녀가 지나치려 하자 민재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즉시 피했다. 다시는 손대지 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민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날 오후 서진은 사무실에 남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접근 권한 일부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억지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미리 보관해둔 업무용 백업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승인 전, 원본, 수정 요청, 이메일 회의, 메모 협력사 견적서, 서로 다른 날짜의 파일을 나란히 놓자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특정 부속 계약은 언제나 동진 측에서 수정된 뒤 유라가 참여한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쳤고 그 후 서진의 승인 계정으로 최종 처리돼 있었다. 누가 계정을 직접 사용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우연한 시스템 오류는 아니었다. 더 이상한 점은 수정된 계약의 수혜 업체 가운데 하나가 최근 동진그룹 계열사의 자문회사와 거래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서진은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다. 대신 날짜와 흐름만 표시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몇 초간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뒤 메시지가 왔다. 회사 쪽 상황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서진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훈이 잠시 침묵했다. 업계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업계 어디요? 서진 씨, 또 말 못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누군가 승인 기록을 의도적으로 내 회사 일을 당신이 왜 보고 있는데요? 그녀가 끊었다. 이번에는 지훈도 숨을 골랐다.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조사했어요. 조사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뭐죠? 확인입니다. 서진은 차갑게 웃었다. 그게 그거예요.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싸움은 그날 밤 거실에서 터졌다.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결혼계약서 사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첫마디로 물었다. 당신은 지훈은 결국 솔직하게 일부를 말했다. 승인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진 쪽에서 특정 업체로 자금이 흘러간 흔적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확인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암나, 내 허락 없이 당신이 지금 회사에서 고립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불씨가 됐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탁하지 않았으니까요. 지훈도 처음으로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럼 누가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 때까지 혼자 버티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항상 그 말이죠. 뭐라고요? 당신은 누가 손을 내밀면 도움인지 통제인지 구분하기도 전에 밀어냅니다. 혼자 해결해야만 당신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즉시 차가워졌다.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지훈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악화시켰다. 서진이 천천히 물었다. 설마 진짜 알고 있었어요, 나를?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 그 반응 뭐예요, 서진 씨? 언제부터예요? 지훈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 순간 서진은 확신했다. 당신, 나 처음 본 게 그 바가 아니죠. 지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전부 말할 용기도 아직 없었다. 예전에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어디서 몇 년 전 한 명 쪽과 협업하던 회사에서. 무슨 회사? 그때 저는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서진이 그를 노려봤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에서 처음 보는 척했어요. 당신이 저를 기억하지 못했고 굳이 과거를 먼저 꺼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신이 판단했네요.
그 한마디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진은 계약서를 손끝으로 눌렀다. 이 결혼 제안 받았을 때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네, 민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고. 지우는 잠깐 망설였다. 일부는 서진이 헛웃음을 쳤다. 미쳤네. 진짜. 그녀는 방 쪽으로 가다가 돌아섰다. 그럼 그날 내가 술 취해서 내 인생 다 떠들어대는 동안 당신은 이미 내 과거를 알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왜 위로가 되죠? 서진 씨, 적어도 결혼을 제안한 건 당신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실을 말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서진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다. 그래요. 내가 제안했죠. 그런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면 내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질문에 지우는 답하지 못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내가 화나는 이유예요. 당신은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했어요. 다음날 서진은 지훈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기억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년 전 한명그룹이 태성 계열의 한 물류회사와 공동 효율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시기였다. 당시 계약 인력이 내부 자료 유출 책임을 뒤집었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 서진은 그때 막 전략실 팀장으로 승진한 직후였고 회의에서 접속 기록 확인도 없이 사람부터 자르는 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던 기억이 났다. 결국 조사 결과 해당 직원에게 직접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건은 조용히 정리됐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였기에 그 직원의 얼굴조차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이 말한 몇 년 전 협업회사라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서진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거 프로젝트 자료와 참석자 명단을 찾아봤다. 오래된 회의록 한 장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보이지는 않았다. 대신 이상한 기록 하나가 있었다. 당시 태성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비공식 참관 인력이 파견됐다는 메모였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진의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다. 그녀는 검색창에 강지훈과 태성을 함께 넣었지만 직접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 대신 몇 년 전 태성문화재단 행사 사진의 구석에서 어딘가 익숙한 옆 얼굴을 발견했다. 화질이 흐렸고 설명에도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분명 지훈과 닮아 있었다. 서진은 화면을 확대하다가 손을 멈췄다. 단순한 프리랜서가 왜 태성 오너 일가 행사에 있었을까? 그날 저녁 서진은 회사에서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몇 년 전 태성 계열사 프로젝트 기억나요? 그때 본사 쪽에서 내려온 젊은 실무자 있었죠. 상대방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 조용한 사람 이름이 강뭐였던 것 같은데. 왜 서진은 숨을 멈췄다. 그 사람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몰랐어. 처음엔 계약직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임원들이 그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더라고. 나중에 태성 본사 사람이란 말만 들었지. 혹시 강지훈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맞나? 사진 있으면 보면 알 텐데. 서진은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지훈은 분명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었다. 최소한 태성과 생각보다 깊게 연결돼 있었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에 정리해둔 계약 자료가 눈에 들어왔다. 서진은 다시 정신을 회사 문제로 돌렸다. 과거 원본과 현재 서버에서 출력된 변경본의 시간 기록을 비교하던 중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보였다. 그녀가 제주에 있던 날 승인된 문서는 최초 생성 시각이 그보다 이틀 전이었다. 그리고 최초 작성 계정은 자신의 계정이 아니었다. 내부 공유 과정에서 작성자 정보가 덮어 써졌지만 원본 백업에는 분명 다른 부서 코드가 남아 있었다. 그 부서 코드는 유라가 임시로 맡고 있던 신사업 지원팀이었다. 서진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의심은 방향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지우는 태성그룹 본사 지하 회의실에서 전혀 다른 선택 앞에 서 있었다. 회장 비서실장 오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재 쪽에서 자금 흐름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개입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훈은 테이블 위 자료를 바라봤다. 몇 장만 움직여도 동진그룹은 바로 흔들릴 수 있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의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날 서진의 말도 함께 떠올랐다. 나는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했어요. 지우는 서류를 덮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태식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상무님, 지금 시간을 주면 저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알아요. 그런데도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선택하게 둘 겁니다. 태식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서진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다.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쉬웠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훨씬 어려웠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지훈이 숨기는 진실과 민재가 숨기는 함정을 각각 하나씩 손에 쥔 채 결심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둘 다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아직 그녀는 몰랐다. 그 두 개의 비밀이 곧 같은 회의실에서 한꺼번에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명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날 서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본사에 도착했다.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시선이 따라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는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고 일부 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서진의 전략본부장 권한까지 축소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회의실 앞에서 유라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흰색 재킷에 단정한 머리, 평소보다 더 얌전한 표정이었다.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 유라가 낮게 말했다. 서진은 걸음을 멈췄다. 뭐가 큰아버지한테 그냥 실수였다고 해.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확인을 놓쳤다고. 그러면 회사도 언니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야. 서진은 한참 유라를 바라봤다. 너 정말 내가 실수했다고 믿어? 유라는 순간 입술을 다물었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언니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기록이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거네. 회사에선 그렇잖아. 유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서진은 그 말에 웃었다. 그래. 그래서 오늘 기록 얘기 제대로 해보려고. 유라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서진은 더 설명하지 않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검은색 파일 하나뿐이었다. 긴 테이블 끝에는 한정석 회장이 앉아 있었고 재무와 감사 담당 임원들, 주요 주주 대표들이 차례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는 동진그룹 경영진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고 민재는 직접 회의실에 참석해 있었다. 그는 서진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손가락으로 펜을 2번 두드리는 습관이 나타났다. 긴장할 때만 나오는 행동이었다. 정석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안건은 공동 프로젝트 계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소재와 향후 사업 책임자 선임 문제다. 감사팀장이 먼저 자료를 띄웠다. 서진의 계정으로 승인된 문서 3건, 특정 자문사에 집중된 계약, 그리고 투자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변경 조건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다. 감사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시스템 기록만 보면 최종 승인자는 한서진 본부장으로 확인됩니다. 민재가 곧 말을 이었다. 동진 측도 같은 기록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진이 고의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 사적인 문제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서진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민재는 마치 배려하는 사람처럼 덧붙였다.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당분간 프로젝트에서 쉬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선택 아닐까요? 정석이 서진을 바라봤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있습니다. 먼저 저 승인 기록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연결했다. 첫 번째로 띄운 것은 프로젝트 초기 원본 문서와 이후 수정본의 생성 기록이었다. 제가 파혼한 날 밤, 저는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제가 관리하던 업무용 백업 저장소에 기존 자료를 정리해뒀습니다. 회사 시스템 밖으로 반출한 자료가 아니라 제 직무 권한 아래 보존하고 있던 승인 전후 기록입니다. 감사팀장이 화면을 자세히 보자 서진이 다음 자료를 열었다. 문제가 된 첫 번째 계약입니다. 현재 서버에서는 제가 최종 작성자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백업된 최초 버전의 생성 부서 코드는 신사업 지원팀입니다. 당시 그 팀의 임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모두 아실 겁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유라에게 향했다. 유라가 얼굴을 굳혔다. 그건 내가 문서를 검토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널 의심하지 않았어. 두 번째 화면에는 시간대가 표시됐다. 그런데 이 문서는 오후 3시 12분에 제 계정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당시 저는 제주 현장 회의에 있었고 사내 시스템 인증 기록은 서울 본사 네트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재무이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정석도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서진은 계속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신사업 지원팀에서 최초 작성, 동진 측 수정 이후 재승인 계정으로 최종 확정. 우연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입니다. 민재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서진아, 계정이 도용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누가 로그인했는지 정확히 밝혀야지. 지금 자료는 정황일 뿐이야. 서진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로그인했는지는 제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민재의 눈빛에 아주 짧은 안도가 스쳤다. 그러나 서진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특정 외주 자문사의 거래 내역이었다. 대신 왜 이런 수정이 필요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자문사 3곳 가운데 2곳은 최근 1년 사이 동진 계열 협력사와 신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동진그룹 임원 출신이 자문위원으로 등록돼 있고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불법이라는 증거는 없어. 대기업 거래처가 겹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다음 자료를 넘겼다. 그런데 새 업체가 받은 자문료 일부가 같은 투자법인을 통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법인은 최근 신사업 지원팀이 추진한 별도 프로젝트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담당 실무자와 유라 사이에 여러 차례 비공식 미팅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지금 나를 횡령범처럼 몰아가는 거야. 아니,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네가 돈을 빼돌렸다고 말한 적 없어. 내가 말하는 건 하나야. 내가 승인하지 않은 계약이 내 이름으로 처리됐고 그 계약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나를 프로젝트에서 빼낸 뒤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는 거야. 정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유라 설명해. 유라는 당황한 얼굴로 작은아버지 쪽을 바라봤지만 누구도 바로 나서지 못했다. 결국 민재가 말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한쪽 주장입니다. 신사업 지원팀이 투자법인 관계자를 만난 건 신규 사업 검토 때문이었고 자문사 선정도 양사 실무진이 합의한 겁니다. 서진이 지금 자신한테 불리한 자료를 연결해서 음모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서진이 그를 바라봤다.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왜 내가 파혼한 다음 날부터 동진 측에서 한서진 본부장의 개인적 판단 리스크를 언급한 내부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죠.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진은 인쇄된 이메일 사본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내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하루 전에 작성됐어요. 그리고 초안 수신자에 유라 이름이 있습니다.
유라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나는 민재 오빠가 걱정돼서 보내준 자료를 받은 것뿐이야.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라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다. 민재가 급하게 말했다. 유라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감사팀장이 물었다. 이민재 상무가 한명그룹 내부 인사 조치와 관련된 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한유라 씨에게 전달했다는 말씀입니까? 유라의 손이 떨렸다. 서진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직접적인 자백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프로젝트 책임자 교체를 사전에 논의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드러났다. 민재는 더 이상 차분한 척하지 않았다. 그래 얘기했다. 오무나 그게 뭐가 문제야. 서진이 파혼한다고 난리치고 갑자기 모르는 남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사업 안정성을 걱정하는 게 이상해. 서진의 얼굴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내 승인 기록을 건드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건드렸다는 증거 있어.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죠. 그럼 끝이네. 민재가 비웃듯 말했다. 결국 네가 오늘 보여준 건 의심뿐이야. 투자자는 의심이 아니라 숫자를 봐. 그리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프로젝트에는 태성그룹 투자가 필요해. 태성이 빠지면 한명도 동진도 손실이 커. 회장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그 말에 몇몇 임원의 표정이 굳었다. 실제로 태성그룹은 이번 사업의 가장 유력한 외부 투자자였다. 민재는 그것을 마지막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태성 쪽 실사팀도 곧 최종 의견을 줄 겁니다. 그쪽에서 사업성을 인정하면 지금 내부 갈등은 정리하면 되는 문제예요. 정석도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맞잡았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들어와 회장에게 짧게 귓속말했다. 정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변했다. 태성에서 왔다고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네, 최종 투자 검토 결과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민재가 안도하는 듯 의자에 등을 기댔다. 유라 역시 숨을 내쉬었다. 서진만은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먼저 태성그룹 투자전략본부 임원 2명이 들어왔고 뒤이어 회장, 비서실장, 오태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명그룹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석도 직접 앞으로 나가 인사했다. 민재는 재빨리 재킷 단추를 잠갔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오태식이 가장 앞자리에 앉지 않고 문 옆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초 후 한 남자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정장 감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 서진은 그 순간 숨을 멈췄다. 강지훈이었다. 집에서 보던 편한 셔츠도 자신과 계약서를 쓰던 프리랜서의 차림도 아니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태성 임원들이 동시에 몸을 낮춰 인사했다. 상무님. 서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민재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선 채 지훈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왜... 오태식이 정석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태성그룹 강지훈 상무입니다. 강태성 회장님의 장손이자 현재그룹 승계위원회에서 차기 경영권 검증을 받고 있는 유일한 직계 후계자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유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지훈. 상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바에서 처음 만난 밤부터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되감기고 있었다. 검은 세단 자신도 모르게 그를 상무라고 부르려던 사람, 태성의 투자 기준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던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의 답으로 연결됐다. 지훈은 서진을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곧 정석과 악수한 뒤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태성그룹의 최종 투자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미소를 지었다. 상무님, 저희 동진에서도 최근 내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릴 준비가
지훈이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눈빛만으로 민재는 말을 멈췄다. 이민재 상무님.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태성은 개인관계를 기준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결정 역시 제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아내라는 단어가 회의실 안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정석조차 서진과 지훈을 번갈아 바라봤다. 지훈은 투자 보고서를 펼쳤다. 이번 공동사업은 초기 사업성 자체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변경 과정에서 승인권 구조가 훼손됐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외주 계약이 반복됐으며 내부 책임 소재를 특정 개인에게 집중시키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말했다. 그건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냉정하게 끊었다. 다는 모르는 웡웡부. 태성이 판단하는 것은 투자 위험입니다. 현재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수준으로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는 문서를 덮었다. 따라서 태성그룹은 현 구조의 공동사업에서 전면 철수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만요. 태성이 빠지면 사업 전체가 압니다. 지훈은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검토했습니다. 민재가 서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결국 아내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한서진 편을 들려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순간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서진이 입을 열었다. 내 이름 끌어들이지 마.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서진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남은 건 강지훈 씨가 태성 후계자라서가 아니야. 내가 내 자료를 보관했고 내가 흐름을 확인했고 네가 만든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내가 찾아냈어. 민재가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태성이 빠지는 순간 네 회사도 손해야. 맞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화가 나. 넌 회사가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내가 무너지는 쪽을 선택했으니까. 정석이 낮은 목소리로 감사팀장에게 말했다. 즉시 특별감사 시작해. 계정 접근 기록과 동진 측 계약 변경 요청 전부 다시 확인하고 서진의 직무 배제도 오늘부로 보류한다. 유라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다. 큰아버지, 저는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라. 정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민재는 더 말하려 했지만 동진 측 법무 담당자가 급히 그의 팔을 잡았다.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 서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 역시 그녀를 따라가려 했으나 서진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손으로 문을 막았다. 따라오지 마요. 지훈이 멈췄다. 서진 씨 얘기해야 합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이제 와서 전부 설명하겠습니다. 말 하나, 어디부터요? 프리랜서 투자, 자문가라는 거짓말부터, 태성 후계자라는 것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부터.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다. 바에서 만난 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를 알아봤죠. 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민재가 누구인지도 알고 우리 집안 상황도 어느 정도 알았겠네요. 지훈의 침묵이 답이었다.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몇 년 전 어디에서 나를 봤어요. 지훈은 결국 말했다. 태성계열 물류회사 프로젝트에서요. 그때 내부 자료 유출 책임을 제가 뒤집었을 뻔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회의실 한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젊은 남자. 모두가 빨리 책임자를 정리하자고 할 때 자신이 로그부터 확인하라고 했던 사건. 그게 당신이었어요. 네. 지훈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당신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증거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래서 나를 조사했어요. 당신이 이민재와 결혼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깨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날 바에서 당신을 만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결혼을 제안했을 때 왜 바로 받아들였어요?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저도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당신이 여전히 내가 기억하던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서진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라움도 분노도 지나가고 나자 오히려 텅 빈 느낌만 남았다. 알고 싶었다고요. 그녀가 낮게 되물었다. 나는 당신한테 사람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가설이었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늘 그런 뜻이 아니래요. 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아요. 당신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판단하고 나한테 뭘 알려줄지도 당신이 정했어요. 내가 민지한테 배신당한 상태라는 걸 알고도 내가 가족한테 통제당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도 당신은 자기 신분을 숨긴 채 결혼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내가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요? 중요한 사실은 숨기지 말자고 했죠. 나는 당신이 돈이 많아서 화난 게 아니에요. 재벌이라서도 아니고. 그녀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압박도 없이 선택했다고 생각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는 나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네요. 지훈이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미안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말은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오늘 당신이 내 회사에서 해준 일, 그것도 알아요. 내가 먼저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도. 그래서 더 복잡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서진이 말했다. 오늘 집에는 안 들어갈게요. 그날 밤 지훈이 성수동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서진의 방은 비어 있었다. 옷장 안에는 필요한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 욕실에서도 그녀가 매일 쓰던 물건들이 몇 개 없어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결혼 계약서만 남아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첫 장부터 다시 읽었다. 재산 분리, 사생활 존중 사업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먼저 위반한 문장,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은 숨기지 않는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할아버지였다. 이번에는 지훈이 전화를 받았다. 네, 강태성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일은 들었다. 이제 내 신분도 한 명 쪽에 공개됐으니 더 숨길 이유 없겠구나. 승계위원회 일정도 앞당길 거다. 부인과 함께 공식 자리에 나올 준비해.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이 말을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승계를 위해 해야 하는 절차라고. 하지만 빈방과 식탁 위 계약서를 바라보는 순간 처음으로 그 조건이 누구의 삶을 다시 도구로 만들게 되는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낮게 말했다. 할아버지, 말해라. 승계 조건에 제 결혼을 이용해야 한다면 그 조건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지훈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천천히 덮었다. 회사에서는 오늘 모든 사람이 그를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후계자로 봤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영권을 잃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처음으로 진심을 준 여자가 결국 자신도 다른 권력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었다. 서진이 지훈의 집을 나온 뒤 머문 곳은 호텔도 본가도 아니었다. 회사 근처에 오래전부터 업무용으로 두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처음 이틀 동안 그녀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도, 감사팀의 보고도, 지훈이 보낸 짧은 연락도 모두 읽기만 했다. 회사에서는 특별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동진 측 계약 자료와 한 명 내부 접속 기록이 하나씩 대조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서진의 계정은 여러 차례 본산의 특정 단말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접속된 흔적이 확인됐다. 직접 실행한 사람까지 즉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사업 지원팀과 동진 측, 실무라인이 사전 협의한 기록이 쌓이면서 상황은 빠르게 뒤집혔다. 민재는 직무에서 배제됐고 동진그룹 내부 감사까지 시작됐다. 유라는 신사업 지원팀 업무에서 즉시 손을 떼야 했다. 그러나 서진은 그 소식을 들어도 통쾌하지 않았다. 자신이 몇 달 동안 지켜온 자리가 되돌아오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날 아침, 아버지 한정석이 직접 그녀를 회사로 불렀다. 서진이 회장실에 들어가자 정석은 한동안 딸을 바라보다 말했다. 감사팀에서 네 승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에 복귀해라. 예전의 서진이었다면 그 말을 승리처럼 받아들였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복귀 조건입니다. 정석의 눈썹이 올라갔다. 조건 앞으로 제 직무와 결혼 문제를 연결하지 마세요. 프로젝트 책임자 변경은 객관적 경영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가족 관계를 이유로 권한을 빼거나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사회에 명문화해 주세요. 정석의 표정이 굳었다. 너 지금 아버지한테 협상하는 거냐?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과 전략본부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 침묵 속에서도 과거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다. 제가 이번에 가장 많이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회사에서 실적을 아무리 만들어도 제 자리를 가족이 마음대로 주고 뺄 수 있다면 그건 능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석은 낮게 말했다. 네가 이 회사를 버리겠다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아니요. 반대예요. 제대로 남겠다는 말이에요. 서진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가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제 능력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정석에게 예상 밖이었던 듯했다. 그는 딸이 결국 회사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믿어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서진은 인정받기 위해 늘 더 열심히 버텼고 회사는 그런 딸을 묶어두기에 가장 좋은 끈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진은 처음으로 그 끈을 스스로 놓을 준비가 돼 있었다. 정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어릴 때부터 너무 혼자 하게 만든 건 인정한다. 서진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아버지에게서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다. 정석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이사회에서 검토하겠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토가 아니라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석은 결국 씁쓸하게 웃었다. 끝까지 닮았구나. 내 엄마를.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문을 나설 때 발걸음이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가 되찾은 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기 자리의 기준이었다. 민재와 마지막으로 마주친 것은 특별감사의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갔던 날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며칠 사이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다. 동진그룹은 태성의 투자 철회 이후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이사회는 민재가 독단적으로 한 명 내부 인사 문제에 개입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치자 민재는 먼저 입을 열었다. 만족해 서진은 멈춰섰다. 뭐가 태성사위 덕분에 다 뒤집혔잖아. 나도 유라도 끝났고 넌 다시 본부장 자리 돌아가고.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뭘. 내가 당신한테 진 이유도 이긴 이유도 전부 남자 때문이라고. 민재의 입술이 굳었다. 서진은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면서도 늘 나보다 작아 보일까봐 무서워했어. 그래서 내가 잘하면 네가 못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건 내가 만든 열등감이 아니야. 민재가 시선을 피했다. 쉽게 말하네. 쉬운 적 없었어. 나도 당신한테 사랑받기 위해 계속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서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우리는 둘 다 잘못된 방식으로 버틴 거야. 하지만 당신은
결국 나를 끌어내리는 쪽을 선택했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회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유라는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낮게 말했다. 언니는 언제나 다 가졌잖아. 서진은 한참 후 대답했다. 너도 그렇게 믿었겠지. 그래서 내 것을 빼앗으면 내 것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서진은 더 비난하지 않았다. 근데 자리는 빼앗아도 신뢰는 못 빼앗아. 이제 그건 네가 다시 쌓아야 해.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다. 두 사람의 몰락을 보는 것보다 그들에게서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거두는 일이 서진에게는 더 큰 끝맺음이었다. 한편 지우는 태성그룹 승계위원회 앞에 앉아 있었다. 긴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는 강태성 회장과 사회이사,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냉랭했다. 강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네가 결혼한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한명그룹 딸과 계약 결혼이라니 이걸 안정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 안 몇몇 사람이 시선을 들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경영권까지 포기하겠다는 뜻이냐. 지후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필요하다면요.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경영자가 될 건지 때문에요. 그는 손을 맞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사람의 선택보다 그룹의 필요를 먼저 두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서진 씨한테 똑같이 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보를 숨기고 제가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타이밍을 정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손자를 바라봤다. 지우는 낮게 말했다. 그 결혼을 승계 요건으로 유지하라고 하시면 저는 다시 서진 씨를 수단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야 하는 자리라면 지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그룹을 버린다는 건가? 아니요. 후계자는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자유를 담보로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러는 지우는 처음으로 승계가 자신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놀랍게도 두렵기는 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다. 서진이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대신 결정하지 말 것. 이번에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성수동 아파트로 돌아와 계약서를 꺼냈다. 이미 서진이 없는 집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반대였다. 냉장고 한쪽 칸은 비어 있었고 현관에 늘 놓여있던 그녀의 구두도 없었다. 지우는 계약서 마지막 장 옆에 별도의 합의서를 놓았다. 쌍방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 및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혼인관계 정리, 법적으로 복잡한 문구는 최소화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적은 것은 다른 문장이었다. 한서진의 결정에 대해 강지훈은 어떠한 경제적, 가족적, 사업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서명한 뒤 사진을 찍어 서진에게 보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다. 내가 먼저 끝낼 권한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선택권만 돌려놓겠습니다. 계속할지 끝낼지는 당신이 정해요. 한참 뒤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은 없었다. 그날 밤 강 회장에게서 승계위원회 재검토가 보류됐다는 연락이 왔다. 사실상 후계 구도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예전 같았다면 머릿속에서 즉시 다음 수를 계산했을 것이다.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이사를 설득해야 하며 어느 계열사의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지.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기다렸다. 서진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서진은 그 메시지를 받은 뒤 하루 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우연히 태성그룹 승계위원회 관련 이야기를 회사 고위 임원들의 대화에서 들었다. 강지훈 상무가 승계 조건 수정 안 되면 자리까지 내려놓겠다고 했다더군.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누군가 과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아버지에게서 같은 말을 듣게 됐다. 정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 상무가 네 문제 때문에 태성 회장과 크게 부딪힌 모양이다. 서진은 즉시 물었다. 제 문제 때문에요. 정확히는 자기 결혼을 경영권 조건으로 쓰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는군.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흔들렸다. 지훈이 자신을 위해 경영권을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그 선택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요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돌아와 달라는 거래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오랫동안 계약서를 바라봤다. 처음 두 사람이 바에서 적었던 조건들이 떠올랐다. 재산은 따로, 사생활, 간섭, 금지, 필요한 자리에는 함께 참석하기.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상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숨기지 않기. 둘은 그 계약을 거의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실패를 지나온 뒤에야 서로를 처음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됐다. 서진은 문득 자신이 지훈에게 화가 난 이유가 단순히 속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그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이 더 아팠던 것이다. 만약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다면 계약만 종료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한 것은 그의 거짓말보다 함께 먹었던 늦은 저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민 따뜻한 국, 자신을 대신해 싸우지 않고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줬던 회의실의 침묵이었다.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훈은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를 들었다.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서진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며칠 만에 서로를 바라봤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연락했으면 제가 말하다가 스스로 멈췄다. 서진의 눈썹이 올라갔다. 지훈은 짧게 웃었다. 아니네요. 또 제가 뭘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서진도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식탁 앞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지훈이 서명한 종료 합의서와 처음 작성한 결혼 계약서가 함께 놓여 있었다. 서진은 종료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이거 정말 서명했네요. 당신이 원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게 하려고요. 승계 문제도요. 지훈이 잠시 침묵했다. 누가 말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서진은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요? 경영권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 말하면 당신이 책임감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당신 판단 아니에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서진은 몇 초간 그를 바라보다 덧붙였다. 이번에는 맞았어요. 지훈이 놀란 듯 눈을 들었다. 내가 돌아오라고 압박하려고 그걸 말했다면 정말 화났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하나는 분명히 할게요. 당신이 경영권을 버린다고 해서 내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원하는 자리라면 제대로 싸워서 가져요. 대신 앞으로 나를 이유로 중요한 걸 몰래 결정하지 마요. 지훈의 눈빛이 깊어졌다. 약속하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계약식 약속 말고요. 이런 2포, 2포,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고, 내가 화낼 것 같아도 사실대로 말하는 그런 거요. 지훈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서진이 처음으로 웃었다. 나도 그래요. 잠시 후 서진은 식탁 위에서 처음 작성한 결혼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계약 기간은 아직 10달 가까이 남아 있었다. 서진이 말했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지훈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다.
끝내려고요. 네. 짧은 대답이었다. 서진은 계약서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바라봤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를 믿지 않았는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재산을 분리하고 방을 나누고 감정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 조건 없이 헤어진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종이의 중앙을 잡았다. 그리고 그대로 찢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에 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진은 한 번 더 접어 계약서를 완전히 찢어 놓았다. 계약은 여기서 끝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이 계속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좋았어요. 그런데 당신 정체를 알고 나서는 내 선택이 아니었다고 느꼈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처음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전부 갖고 있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선택은 다시 해야 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볼 뿐 다가가지 않았다. 서진은 그런 그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갔다. 이번에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태성 후계자인 것도 알고 사람을 보호한다면서 혼자 다 결정하는 최악의 습관이 있는 것도 알고 밥 해놓고 남았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요. 지훈의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서진은 눈물이 맺힌 채 웃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게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계약은 여기서 끝내요. 대신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게요. 당신이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지훈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이 결국 눈썹을 찌푸렸다. 뭐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제야 지훈이 웃었다. 처음 만났던 바에서도 주주총회에서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한 웃음이었다. 이번에는 먼저 대답하면 또 너무 빨리 결정한다고 할까봐 기다렸습니다. 서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건 지금 써먹을 말 아니거든요. 지훈은 천천히 그녀 앞에 섰다. 하지만 손을 잡기 전에도 물었다. 잡아도 됩니까?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가가 더 붉어졌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것까지 매번 물어보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좀 과하게 연습하겠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가락을 마주 잡았다. 한참 뒤 지훈이 말했다. 저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승계 조건 때문에도 아니고 몇 년 전 기억 때문에도 아닙니다. 지금의 한서진 씨와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화려한 약속도 집안의 허락도 거대한 사업도 없었다. 그래서 서진은 오히려 믿을 수 있었다. 몇 달 뒤 한명그룹 프로젝트는 새로운 투자 구조로 재편됐고 서진은 외부 투자자를 다시 유치하면서도 경영진의 독립 심사 조항을 직접 강화했다. 태성그룹은 당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훈 역시 승계위원회의 재검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누구도 상대방의 자리에서 지름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 대신 두 사람은 저녁이면 같은 집으로 돌아왔다. 가끔 싸웠고 가끔 각자의 방식으로 또 숨으려 했다. 그때마다 처음 찢어버린 계약서를 떠올렸다. 1년 뒤 헤어지기 위해 시작한 결혼은 결국 약속된 날짜를 맞지 못하고 끝났다. 그리고 그날부터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결혼이 비로소 시작됐다.